안녕하세요. 충전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맡게 된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전기차라는 게 일단 연료가 전기로 가는 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차라는 면에서는 이제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는 간단하면 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운수나 화물차 같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그 주차장에 있는 시간이 실제로 운행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제 기름은 주유소에서만 넣을 수 있는데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220%는 아무 데나 다 있고 주차장이라도 있고 다만 이제 그거를 과금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기는 이제 주유소 인프라에 비하면 생각보다 아주 잘 깔려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사용하지 않는 주차된 시간을 이제 연료를 보급하는 즉 충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이제 전기차의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집밥이 되게 중요하면 집밥이나 회사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주차 시에 충전이 되지 않으면은 기존 내연기관차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처럼 뭐 배터리가 이제 엠고가 될 때 급속 충전소나 슈퍼차를 가서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이랑 똑같이 타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충전 시간이 길잖아요,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고 전기차의 그 큰 메리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이제 없던 시절에 이제 집밥과 회사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충전 유목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집밥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떠나가시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의 패러다임은 내가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항상 충전을 한다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충전의 종류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 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처음에는 이제 휴대용 충전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차량이나 뭐 그런 데서 들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220V 콘센트가 보이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충전할 수 있는 이제 장비가 바로 휴대용 충전기. 여기가 지금 보이신 저 콘센트가 16A까지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콘센트예요. 그 이상의 전류를 보내게 되면 이제 불이 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20V 16A면은 보통 이제 3kW 이하로 돼 있고 안전을 위해서 보통 13A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모델 3를 출고 받으실 때 그 휴대용 충전기를 지급 받으실 건데요. 이게 여기는 지금 그림은 이 콘센트로 되어 있는데 220 콘센트 플러그가 장착된 휴대용 충전기를 받게 되실 거고요. 얘는 13A가 최대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이 기기 자체는 40A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13A까지 그러니까 최대치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금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뭐 어디 가셨을 때 220V 콘센트가 보인다고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이제 도둑 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금이 되는 이제 이동형 충전기들도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거 파워큐브나 이제 뭐 지오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요. 파워큐브는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뭐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지금 이거는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한 12A, 10A, 12A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그, 그 콘센트 위에 보면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를 인식을 해서 인증을 한 뒤에 충전을 하면은 나에게 과금이 되는, 네, 소유자에게 과금이 되는 형태의 충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완속 충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주차장이나 뭐 특정 시설에 가면은 그 벽에 붙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의 충전기를 이제 완속 충전기라고 부르고요. 주로 이제 32A로 설정이 되어 있고 220V에 332A면은 7kW입니다. 아까 휴대용 충전기의 약 2배 정도, 2배에서 2.5배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요.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1시간에 한 10% 정도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저 전원, 220V의 전원은 이제 교류잖아요. 220V 교류를 직접 차에 전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작고 심플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큰 경우도 있지만 벽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경우도, 조그만한 기계들도 많이 있고, 월차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작은 편에 속하죠. 이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차량이나 통신하는 기능 외에는 거의 없고, 이런 거 같은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능만 추가로 더 있는 경우 때문에, 네, 약간 더 크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작고, 네,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제 고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진 않고요.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속도가 급속에 비하면 매우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 회사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 오래 주차하는 공간에다가 이제 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표준을, 완속 충전기의 표준을 보면은 그 J177은 많이 들어를 보셨죠. 아답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이 5핀이 있는 이 타이원이 국내 표준 커넥터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보통은 여기 팔이 달린 충전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애들이 다 이런 5핀 형태의 타입1 충전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체 충전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충전기,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J177이 아답터가 필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작은, 네, 어댑터이기 때문에 차에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콘솔 박스나 아니면 뭐 트렁크나 컵홀더에 그냥 꽂아놓고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제 충전이 필요하실 때 그냥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의 종류가 이제 2종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팔이 없이 그냥 기기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충전 케이블이 없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블이, 별도의 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하는데, 이거는 모델 3를 구매하실 때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전기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제주도 같은 데 있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설치된 충전기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롯데볼 거기에도 완성 충전기들이 다 팔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B타입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광명 이케아를 가셔도 이런 충전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타입은 이렇게 커넥터가 연결된 경우고, 요즘 나오는 충전기들은 거의 다 이제 케이블이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B타입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국내에 들어온 이제 전기차 중에서 7핀을 사용하는 타입 2 7핀을 사용하는 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SM3라던가, 옛날 우리 그 테슬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럽형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별도의 케이블을 꽂아서 7핀으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충전기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SM3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차량이 타입 1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B타입 충전기는 많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전기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블이 비싸요. 이 충전기 단가 중에 케이블의 단가가 5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때문에 케이블 안 다는 경우도, 네,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빅타입에 사용하는 완소 케이블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지하에서 파는 건데 한쪽은 이렇게 한쪽도 5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반대쪽은 일반적인 이제 JLGC 커넥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저 충전기에다 꽂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차에다 연결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중고로 많이 구하실 수 있고 아니면 기아나 현대 그 센터 가시면은 또 직접 구할 수 있고요. 중고로 하면 한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할 때 충전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어디에 갔는데 거기에 완속 충전기나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일단 꽂아놓고 이제 일을 보시다가 오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충전했을 때 조금씩 충전을 해놔야 나중에 그 불편함이 없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50kW 이상급을 급속 충전기라고 많이 부르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kW가 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속 충전기고 그다음에 이런 충전기 좀 거대한 충전기들 많이 보셨잖아요. 휴게소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급속 충전기인데 급속 충전기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압 전류가 교류로 넘어오면은 이 안에서 이거를 다 직류로 변환을 해서 차에다가 바로 이제 공급을 하면은 차에서 별다른 처리 없이 바로 충전이 되고요. 아까 완속에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그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OBC라고 온보드 차저라는 게 있어요. 그 온보드 차저라는 건 뭐냐면은 교류 전원이 들어오면은 얘를 충전 가능한 직류 전원으로 바꾸는 기계의 장치를 이제 OBC라고 하는데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OBC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속 충전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7kW급의 OBC가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 7kW까지만 충전이 되고요. 더 높은 뭐 16kW짜리 완속 충전기를 꽂더라도 OBC가 7kW밖에 안 되면 7kW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다만 근데 이제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11kW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11kW 이상 공급해주는 완속 충전기를 꽂으면 최대 11kW까지 나오고요. 그걸 결정짓는 게 차량의 이제 탑재된 OBC에 따라 이제 충전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가 이제 충전기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로 이제 휴게소나 마트 등에 잠깐씩 머무는 곳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접근성이 좋고 잠깐씩 머무는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가끔 보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아파트에는 이거보다는 완속을 오히려 이거 한 대 가격에 완속을 5대 이상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이유가 급속 충전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라 충전소이기 때문에 충전이 끝나면 항상 비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또 빠르게 충전하고 가야 되는 약간은 주유소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래 주차하는 회사나 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충전 속도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차량의 그 SOC라고 지금 배터리가 지금 몇 %냐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이제 보통 충전을 슈퍼차저를 시작하면은 100kW 이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갈수록 이제 SOC가 올라갈수록 충전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한 80%에서 80% 이상으로 가면은 충전 속도가 한 30kW 정도밖에 안 나오게 돼 있고요. 이제 90%에서 100%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완속 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슈퍼차전 100kW라고 그랬는데 왜 속도가 안 나오냐 같은 얘기를 하시면은 보통 이제 그런 배터리 용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 온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가울수록 오히려 충전이 잘 안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를 내비 목적지로 찍고, 그러니까 차량 내비 목적지로 찍고 가면은 알아서 이제 배터리를 슈퍼차저가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온도 배터리 히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도착했을 때 이제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100kW급의 속도로 충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휴게소에 가보면은 이런 급속 충전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거는 막 40kW씩 나오고 어떤 건 최대 27kW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관리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바깥의 온도, 뭐 한여름이나 아니면 한겨울이나 뭐 이럴 때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가 뭐 속도가 안 나온다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기의 국내 표준은 DC 콤보 타입 1이라고 이렇게 생긴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완속 충전 여기에다가 급속용 직류 전원 2개를 넣을 수 있는 핀이 2개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표준인데 사실 이게 국내 표준이 되기 전까지 약간 국내 비공식 표준이 차대모였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출시되는 차량들이 모두 차대모로 나왔었어요. 아이오닉이나 레이나 뭐 소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급속 충전이 다 차대모로 나왔었는데 이제 표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이 콤보로 가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출시를 전부 다 이제 DC 콤보 타입 1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게 타입 1으로 가면 장점이 뭐냐면 포트를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차데모 같은 경우에는 완속 포트를 하나를 만들고 차데모용 포트를 따로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포트를 2개 만들고 이 차데모 커플러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차데모 대신에 DC 콤보 1이 표준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DC 콤보 타입 1의 어댑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차데모 어댑터고요. 요거밖에 안 나와 있고 이제 차데모 급속은 이제 차데모로만 충전이 가능을 한데 네. 이마저도 약간 호환이 안 되는 충전기들이 가끔씩 존재를 해요. 뭐 일부 이번에 제가 또 부산에 갔다 왔는데 어느 휴게소였는데 거기에 충전기 2대가 이걸로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충전이 다 실패를 하고 또 다른 충전기니까 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식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가 존재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인증이 되고 이제 보급됨에 따라서 아마 여기 충전 안 되는 기계에 대한 대응은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은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유럽은 급속 표준이 DC 콤보 타입 2예요. 여기가 이게 7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유럽형 DC 콤보 어댑터가 테슬라에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그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상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타입 1 DC 콤보 어댑터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은 아니지만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같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모든 급속 충전 인프라는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배터리에는 완속 충전이 급속 충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급속으로 충전을 하면은 이제 배터리 수명이 좀 더 빨리 달린다고 하고요. 완속 충전을 자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번 배터리 기본 상식들 완전 방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배터리 수명을 완전 단축시키는 매우 큰 거기 때문에 매뉴얼에 봐도 이게 빨갛게 써 있어요. 이렇게. 완전 방전은 절대 안 되고 이게 버퍼가 있기 때문에 이게 0%라고 해도 완전 방전은 아닌데 0%가 된 뒤에 또 한참 동안 방치를 해뒀다. 그럼 또 자연 방전에 의해서 내가 배터리가 시간에 셀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 방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0%에서 80% 구간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량에서 충전 제한을 이제 걸 수가 있어요. 몇 %까지 충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걸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20%에서 80%로 걸로 많이 사용하라고 추천하고 있고 여기 보면 트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 구간이 여기 90% 구간인데 90% 이상으로는 이제 여행 갈 때 장거리 할 때 가끔씩만 충전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 데일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까지만 주로 많이 충전을 하라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이제 100% 충전을 하면은 차량에서 경고문을 띄워줄 거예요. 너 계속 이렇게 충전하면 배터리 망가진다. 그래서 강제로 90%로 리밋을 바꿔버리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90%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이제 90%까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이제 멀리 갈 때나 100%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오랫동안 타지 않거나 방치를 해주실 때는 한 90%까지 충전을 해주신 다음에 뭐 전자장비 하나 다 빼고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집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계시면은 그 충전기를 꽂아놓고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장거리를 그냥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다시 충전을 시작합니다. 월차저 같은 거 인증이 없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다시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충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장거리 가실 때는 그런 충전기를 물려주시는 편이 좋고요. 질문 드려보니까 네네. 궁금한 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일리랑 트립을 보니까 네. 그 트립이 사실 90% 정도에서 저기 딱 칸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20%에서 8%는 경험상으로 추천해 주신 겁니까? 테슬라 쪽이 추천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 그래요? 네.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90%까지는 문제가 없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원되면 실제로 좀 충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0%에서 80%까지 충전하면은 뭐 슈퍼차를 충전하면 한 3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다가 뭐 그냥 어디 휴게소 같은데 슈퍼차들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갔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추 그냥 그 시간 근데 80%에서 90% 갈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90에서 100% 가는 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그 10%를 더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연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웬만하면 그 28, 11 시간적으로나 배터리 성능의 모든 면에서 가장 아이디어하다는 것이 그 이제 슈퍼차저 충전 매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급속 충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슈퍼차저만의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타 차량 충전 시 바로 옆자리는 피하기.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4A, 4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전기에 보면 써 있어요. 뭐 A, B라고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앞에 숫자가 같은 애들은 같은 그 충전기 기기를 공유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차가 여기 와 있는데 A라는 차가 와 있는데 충전 중이에요. 그럼 B라는 차가 와서 충전 시작하면은 얘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얘 새로운 사람은 한 20kW, 27kW 정도로밖에 충전이 안 돼요. 얘가 끝나기 전까지. 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충전이 엄청 느리게 되니까 서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많을 때는 한 칸 띄워서 이제 같은 그룹을 피해서 충전을 하면은 서로 빨리 충전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이제 그 단톡방에 올라오거나 질문하시는 걸 보면은 슈퍼차저한테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데디케이티드 이런 어반 차저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데 100kW급이 아니라 72kW만 꼭 동일하게 그냥 뿌리는 애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 걔들은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80%나 90%까지 많으면 90%까지 충전할 걸 추천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충전 지금 배터리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전 속도예요. 충전 속도인데 이제 초반에 충전 속도가 한 10에서 20% 사이에서는 이제 피크 속도로 이제 충전이 되다가 이제 40%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80%부터는 이제 40kW 이하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제 100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90%대 도달하면 거의 20kW 수준으로밖에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앉아서 충전을 하면은 이제 시간상으로도 많이 손해가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충전을 못 하니까 보통 이제 80%까지만 하면은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속도가 보장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90D나 100D일 경우인데 100% 구간에 가면은 진짜 속도가 이제 10kW도 안 나오는 거의 완속 충전급이기 때문에 굳이 슈퍼차저에서 그렇게 충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금 충전하고 있는지를 그냥 누가 지금 충전 중인지 아닌지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볼 때. 이게 충전이 시작하면 여기 그 충전 포트가 깜빡깜빡 거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까이 키를 갖고 누가 있을 때 얘기고 이제 충전을 시작하고 멀리 가버리면은 그 불도 다 꺼진 상태에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충전 중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충전이 이제 나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다 차 있으면 누구한테 또 빼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슈퍼차저를 좀 더 활용도를 많이 높이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상 충전 완료 시각 같은 걸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가 이제 보통 이제 슈퍼차저를 물리게 되면은 그 예상 충전 시간이 차량에 표시가 돼요. 네. 그걸 보고 여기에 이제 완료 시각을 표시를 한 다음에 나가면은 대충 다른 사람이 이제 충전하러 갔을 때 이 차는 이쯤에 끝나는구나 아니면 벌써 끝났겠구나 하고 연락을 드린 다음에 혹시나 안 빼셨으면 연락을 드리고 충전이 완료되신 것 같은데 혹시 자리 비켜주실 수 있냐고 정중하게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비켜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초반에 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냐면은 아까 불 얘기했잖아요. 그 충전 포트에 불 들어오는 거. 불 꺼진 걸 확인하고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충전 끝났는데 안 빼냐고 막 항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남겨주고 그다음 충전이 완료되면은 앱으로 푸시가 오기 때문에 특히 80%인가 90%가 지나면은 또 푸시가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확인을 하고 미리미리 이동 주차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연락처는 꼭 남겨주시고.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1시 반에 끝나는 건가요? 네. 1시 반에 끝나요. 네.